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너무나 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불리 김병주 채널에서는 이것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촬영하게 됐습니다.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다소 좀 우려를 했죠. 성과가 많이 있을까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성과가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선 이후에 첫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대면 정상회담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려 171분이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어서 저는 사실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이번 성과는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에서 경제, 문화, 가치동맹으로 간다는 것을 입증했죠. 첫 번째, 한미동맹이 공고한 것을 가시했죠. 두 번째로 미국은 우리 한국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경제 분야, 문화 분야, 방역 모범 국가로서 높게 평가를 했었죠. 세 번째는 우리 반도체와 배터리 이런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또 우리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신에 관련된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장병에 대한 백신을 제공하고 앞으로 백신을 우리 한국이 생산 기지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협의도 있었죠. 또한 군사적으로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 폐기하는 이러한 협정을 체결했죠. 사실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 폐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역사는 문재인 정부의 치적을 여러 가지 들겠지만 그 중에 우선순위, 앞순위에 아마 미사일 지침 폐기를 들 걸로 보입니다. 네, 미사일 지침은 그야말로 우리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주는 협정이었습니다. 미사일뿐만 아니라 무인기, 또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을 줬던 협정이죠. 미사일 지침은 우리가 미사일을 1970년대 들어서 개발을 함으로써 1979년도에 최초로 협정을 맺었는데 좀 제약을 뒀던 겁니다. 미국이 180km만 개발을 해라. 그리고 탄두 중량을 500km 이하로 해라 라는 지침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 지침은 묶여서 180km 이상을 개발을 못했잖아요. 그 다음 여러 번 개정을 했습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들어서 미사일 지침 이거 부당하다. 좀 더 사거리를 늘려야 되겠다 해서 300km까지 늘렸죠. 그리고 2012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다가옴으로써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었죠. 이때 800km까지 늘렸습니다. 이때 사실 논리를 제가 합동참모본부에서 전략차장할 때 개발을 해서 협상팀에 줬죠. 우리가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건 1000km 그 당시였는데 800km로 합의가 됐던 것이죠.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미사일 지침 문제 있다. 이걸 어떻게든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2017년도에 탄두 중량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고체 연료로 우주 발사체를 쏠 수 있는 길을 열었죠. 그리고 이번에 완전 폐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주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죠. 미사일 지침 폐기가 갖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주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주에 관련된 것도 미사일 지침 사항에 있었습니다. 고체 연료를 쓰지 마라. 또 고체 연료로 할 때는 이동식 발사체를 못 쓴다 등등 이런 제약 조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 폐기됨으로써 이동식 발사대든 고정식 발사대든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두 번째는 미사일에 대한 사거리와 중량이 풀림으로써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미래 잠재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앞으로 무인기에 대한 발전이 절실한데 무인기에 대한 제약 조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완전 폐기됨으로써 드론이나
무인기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주 시대를 열면서 우리 국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ADD에서는 이런 기술 축적을 하고 실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는데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도와 예산과 법이 개정이 돼서 뒷받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미사일을 운용하는 사령부가 미사일 사령부인데 4단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빨리 육군 전략사로 개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편성과 임무와 책임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합동전략사로 확대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동사령부 내에 우주를 담당할 수 있는 우주사령부, 또 사이버사령부, 미사일사령부를 둬서 우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현재 우주의 영역이 그동안은 가기부 장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방부 장관도 우주를 선점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줘야 됩니다. 군사위성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인공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만드는 이런 권한을 줘야 되겠죠. 우주개발은 대통령 직속에 국가우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조금 더 조직을 보강해야 됩니다. 여기 우주위원회 산하에 국방우주개발분과위원회를 신설을 하고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선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보장해야 되겠습니다. 500년 전만 해도 해양을 제패했던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우주를 선점하는 국가가 강대국이 됩니다. 현재 우주를 통해서 모든 통신이라든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모든 걸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앞으로는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선점한다는 것은 우주에 인공위성을 쌓아 올릴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우주의 인공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우주를 선점한다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전쟁 영역도 우주전이 된다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이 폐기됨으로써 그러한 길이 열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너무나 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성과가 있기까지 외교부와 국방부 많은 관계관들이 노력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번 성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이루고 또한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주를 여는 그러한 강국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